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의료 상담과 대리 처방을 허용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휴관을 권고했습니다. 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구 경북 지역과 소상공인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해 27일 기준 전국 127곳에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비호흡기 질환과 분리된 호흡기 질환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병원을 뜻합니다. 명단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 처방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장기간 복용할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들이 바이러스 노출을 우려해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사가 판단해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화 상담만으로도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과 병의원 등에서 절반 이상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가 같은 질환에 대해 반복해서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14개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휴관을 권고했습니다. 휴관 기간은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이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 장애인 일자리 등 총 14종류의 이용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와 고위험군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은 제공되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은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 기관, 기업들은 방역 물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경북도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지원했고 강원도, 울산시, 경기 수원시 등 다수의 지자체들은 앞다퉈 대구시에 성금과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농협은 대구시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고 경북 풍기 인삼농협과 영주의 인삼가공업체는 1억 1천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경북도에 기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손님이 마스크를 기부하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모임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택시 등 생업용 차량에 무료로 살균 소독을 해주는 세차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대폭 인하하겠다는 건물주도 대거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의 타격이 어느 때보다도 큰 실정인 만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경동시장, 남대문시장 등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200여 명의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나 동결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생필품 및 농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협이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일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NH농협은행도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리 기자입니다. 농협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섭니다. 농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요 농축산물과 생필품에 대한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생필품 및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가격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급 안정 중점 관리 품목은 마스크를 비롯해 손세정제, 라면, 생수, 즉석밥, 무,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총 10가지입니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은 공급량을 평시 대비 최대 2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축산물은 이미 저희가 보유를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딱 2배까지 확보를 해놨어요. 저희 하나로 마트만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은 저희가 충분히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생필품 같은 경우는 평균 내보니까요. 한 25% 정도 추가 공급하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확보된 주요 생필품과 농축산물은 농협몰과 전국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됩니다. 농협은 단기적으로 생필품 공급량 확대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도 실시합니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과 코로나 피해 기업 특례보증을 활용해 2천억 원 규모를 지원합니다. 피해가 심각한 영세 관광 사업자에게는 500억 원의 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부문에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3,500억 원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일반 자금 대출도 기업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 이내 대출금리 우대와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납입 유예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가에서는 농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각종 지역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까지 취소되면서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농촌의 분위기를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큰 건 일손 확보 문제입니다. 전국 농가에서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해 농작업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제때 입국하지 못하면 작업 시기를 놓치는 농가가 속출하는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할라 해요. 여러 명 있는데 무조건 안 올라 해. 이게 이제 빨리 잠잠해져야 우리도 인력 수급도 확실히 좀 빨리 되고 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는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문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중국 동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업 교육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중국에서 온 노동자가 있는 국내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에게 휴가를 부여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휴업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적인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인력 모집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월 달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농번기철 들어가 보잖아요. 예전 같으면 지금 이미 인력이 확보가 돼야 돼요. 안 움직여 버리니까 인력을 아직 확보를 못 했네요. 외국인들은 뭐 아예 보기도 힘들어. 다문화 결혼 이민 여성들 기초농업 교육도 다 중단돼 버고요. 농축산물의 주요 출하처인 전통시장이 잇따라 문을 닫는 것도 농촌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등은 개장일에 첫 휴장에 들어갔고 전국 89개소 가축시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개소가 일시 휴장했습니다. 봄철 농촌 관광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감염을 우려한 여행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데다 지역 축제와 농산물 체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동네 해관까지 지금 폐쇄했고요. 사람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모임도 거의 다 취소 다 됐습니다. 일반 개모임도 취소를 하는 판인데 상황이 심각해요. 농민들은 당장 올해 영농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걱정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화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흐름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8,000명 느는 데 그치는 등 인구 감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요.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시로 떠나는 사람도 늘면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은 최근 2019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 6,800명보다 7.3% 감소한 30만 3,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2018년 0.98명보다 더욱 줄어들어 0.9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5만 5,100명으로
2018년에 29만 8,800명보다 1.2%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지난해 국내 인구는 8,000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8,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명이 줄어 71.7%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증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19년 인구 자연 증가는 1970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인구 자연 감소는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인구 자연 감소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인구가 자연 감소한 곳은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모두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시도였습니다. 경기와 서울 등 8개 시도에서는 출생이 사망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증가한 반면 경북과 전남 등 9개 시도에서는 출생이 사망보다 적은 자연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지는 인구 사회 감소 문제까지 겹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소멸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계청의 2019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충북과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사회 감소도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새로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나마 있던 사람마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한편 농촌 지역 인구 유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1955년부터 1963년생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귀농 귀촌도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귀농 가구원 수는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농 붐이 사그라들며 농촌의 사회 감소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농촌의 인구 소멸은 곧 지역 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탈취제와 세정제 같은 생활용품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조사해보니 안전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검출되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제품들을 즉각 회수 조치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는 생활화학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제품은 총 100개로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고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11개의 제품 중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 제품인 문신용 염료에는 니켈이, 다림질 보조제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고 탈취제와 세정제에서는 포말데하이드 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위반 제품을 제조 수입한 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환불 및 교환해줘야 합니다. 또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들도 모두 수거해야 하고 수거한 제품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은 세정제, 탈취제, 방향제 등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 35개 품목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교환이나 반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밀봉을 해서 보관을 하시고 추후에 교환 반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회수 조치된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초록루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합성세제 가운데 국내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 이소티아 졸리논이 쓰인 제품을 해외 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해 온라인 판매 및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판매됐으며 인체용이 아닌 청소용으로 확인됐습니다. 메틸 이소티아 졸리논은 미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물질이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관리 중인 생활화학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이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 7개소를 2019년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은 옥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천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강동구청 싱싱드림, 청양 로컬푸드 직매장, 세종 싱싱장터 아름점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인증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와 참여 농업인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인증 사업장 중 일부를 현장 교육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소농장주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력을 신고할 수 있는 축산물 이력제 신고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앱 개발을 통해 소농장주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이력 정보 신고와 조회는 물론 등급 판정 결과 및 소 사육 내역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신고 앱은 마켓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사육농가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 지원 사업지로 경기 화성 파주, 전남 보성 순천과 제주 등 5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 지원 사업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품목 발굴 및 재배 방법 등의 실증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 확산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농업용 무인 항공기 드론 100대를 신규 보급해 병충해 방제 및 비료 살포 등에 활용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약 400여 대의 드론을 활용해 도내 농경지 상공을 넘나들며 병충해 방제 및 예찰 활동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민이나 농업법인은 주소지 시군 농정부서 농기계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 관계자는 400여 대의 드론이면 하루 약 10,000헥타르 정도의 방제가 가능하다며 매년 100대 규모로 드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고구마와 함께 대표적인 구황작물로 꼽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자인데요. 주식부터 반찬까지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가능한 감자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감자가 비타민C의 보고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감자의 효능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부릅니다. 감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식재료는 조리를 할 경우 비타민C가 쉽게 파괴돼 버리지만 감자의 비타민C는 익혀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감자 속 비타민C 함유량은 사과의 3배에 해당할 정도로 풍부합니다.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 식욕 부진에 효과적인 비타민 B2, 항염증 작용으로 암 예방에 효과적인 비타민 B6 등의 함유율도 높습니다. 특히 감자의 비타민 성분은 전분이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손실이 적습니다. 감자에는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감자에 있는 이 비타민C는 열에 의해서 잘 파괴가 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특성상 수분에 의해서 손실이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통 감자를 익혀 드실 때에는 물에 직접 담가서 삶는 것보다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찌는 것이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체내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 역시 바나나와 비슷한 정도로 풍부합니다. 감자 속에는 철분이 다량 함유돼 빈혈 환자에게 좋고 감자의 아르기닌 성분은 궤양의 출혈을 막고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찌개도 해 먹고 쪄도 먹고 또 갈아서 부침도 해 먹고 감자는 카레에도 넣고 그거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다고 봐요. 저는 감자를 많이 먹어요. 그 다이어트도 좋고. 감자는 전분 함량에 따라 점질 감자와 분질 감자로 구분됩니다. 전분 함량이 높은 분질 감자로는 남작과 하령이 대표적이며
삶아서 먹기 좋습니다. 주로 요리에 활용하거나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점질 감자는 수미 감자가 대표적입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감자. 감자에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해서 먹는다면 보다 완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감자에 치즈와 베이컨을 곁들인 감자 치즈구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껍질 벗긴 감자를 8등분으로 썰어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베이컨도 가늘게 채 썰어 노릇하게 굽습니다. 기름과 버터를 넉넉하게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다가 우유 1컵을 붓고 끓여줍니다.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 치즈 2장을 넣고 저어가며 잘 녹여서 치즈 소스를 만듭니다. 구운 감자 위에 치즈 소스를 붓고 구운 베이컨과 파슬리 가루를 뿌리면 영양 만점 감자 치즈구이가 완성됩니다. 감자의 신우는 햇볕을 쬐면 녹색으로 변하는데요. 이때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싹과 함께 녹색으로 변한 부분까지 말끔히 도려내고 먹어야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질병관리본부, 힘내라 대구 경북. 요즘 SNS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진심 어린 성원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 마음 한켠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 난관도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